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비즈니스 투데이 김효미입니다. 준비한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5주 연속 하락해 42.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부정평가는 지속적으로 높아져 53%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2주차 조사 이후 석 달 만에 긍부정평가 격차가 최대로 벌어진 결과입니다. 인천 경기는 6.6%포인트 하락해 41.4%, 서울은 3.5%포인트 하락해 38.6%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 측은 전세 대란이 지속되고 있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코로나 재확산과 가덕도 신공항 논란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중간평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서울고법 형사 1부는 23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을 엽니다.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인 이 부회장은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절차 갱신에 따른 서증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회 의견이 일부 공개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공판에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지만 위원 3명 중 1명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최근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영국의 글로벌 종합화학기업 이네오스 그룹과 글로벌 수소 생태계 확산을 위해 협력합니다. 영국에 본사를 둔 이네오스는 석유화학, 특수화학, 석유제품 생산 등을 주력으로 하는 글로벌 종합화학기업입니다. 현재 연간 30만 톤의 수소를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 수소 관련 사업 분야를 확대함으로써 미래 수소 사회를 견인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현대차는 이네오스와 글로벌 수소 사회의 조기 구현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아 양사 간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는 협력 분야를 적극 모색해왔다고 말했습니다. LG전자의 LG 올레드 갤러리 TV가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 최고의 발명품에 선정됐습니다. LG 올레드 갤러리 TV는 엔터테인먼트 부문에서 진정한 밀착형 TV로 꼽혔습니다. 매체는 이 제품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일반 TV와는 달리 백라이트 없이 화소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 깊은 명암비를 구현해 전문가들이 기대하는 선명한 화질을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LG전자 남호준 전무는 이번 수상은 올레드만의 압도적인 화질은 물론이고 고객 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하는 갤러리 디자인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롯데그룹이 오는 26일 정기 임원 인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롯데는 지난해까지 12월 말에 임원 인사를 발표했지만 올해 인사 시기가 한 달가량 앞당겨진 건 코로나 사태와 함께 닥친 실적 부진에서 탈출하기 위한 쇄신 작업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엔 전체 임원의 3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180명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다만 지난해보다 올해 경영 상황이 더 엄중해진 만큼 더 많은 임원이 물갈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롯데 관계자는 지난 8월에 그룹 2인자로 불렸던 황각규 부회장이 퇴진한 이후 예상됐던 일이라며 모든 임원이 인사 대상자라고 말했습니다. KT가 인공지능 원팀에 이어 클라우드 생태계 확장을 위한 클라우드 원팀을 결성했습니다. KT는 16개 기업 및 기관과 국내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클라우드 원팀 협약을 맺었다고 23일 발표했습니다. 클라우드 원팀 사무국은 KT에 설치되며 3개 혁신 분과와 1개 지원단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KT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력과 운용 컨설팅 역량으로 클라우드 원팀 참여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전홍봉 부사장은 산하견 16개의 기관이 힘을 합친 클라우드 원팀이 대한민국 클라우드 산업 발전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인공지능 챗봇이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제도 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챗봇은 기존 챗봇보다 뛰어난 문장 인식 능력을 갖춰 이용자 의도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해 답해주는 능력을 갖췄다고 카카오는 전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에서 활용하면 카카오통을 통해 민원 접수와 상담 등 더욱 다양한 양방향 대민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는 디지털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시행된 제도로 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서비스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전용 판매점에 입점할 수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시도에 대해 공수처법 개혁을 막고 법에 정해진 대로 공수처장 합의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야권의 공동투쟁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개혁 시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보궐선거 무공천 당원 뒤집기에 이은 자기부정과 민주정치 파괴의 결정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공수처법 개혁은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총칼이 되고 장기 집권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며 거짓과 위선, 민주적 절차의 파괴로 가득 찬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건국 이래 최악의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최근 여권이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한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8년 전에는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 선거철 토목 공약이라고 비판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말바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총선을 2개월, 대선을 10개월 앞두고 선거철이 되니 또 토목 공약이 기승을 부린다며 신공항 10조면 고교 무상교육 10년이 가능하다며 4대강 투입 22조면 기초수급자 3년을 먹여 살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두고 말바꾸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조 전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에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적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비즈니스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